자, 여러분들, 속보입니다. 예, 어저께, 내수 활성화 대책 방안인가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가 있었는데요. 뭐, 숙박비 3만 원을 지원한다, 뭐, 여행비로 10만 원을 지원한다, 뭐, 요런 게 뭐, 60억 원인가? 600억 원인가? 뭐, 발표가 났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책의 내용에 보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내용도 있었습니다.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우리 투자를 하는 우리 경매 공매 식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속보이기 때문에 요 발빠르게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잘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들어갑니다. 어디 갔냐? 아, 여기 있네요. 그쵸? 예. 따끈따끈한 속보입니다. 내수 활성화 대책. 네. 어저께 3월 29일이면 이제 어저께죠. 예, 발표가 났는데요. 이게 이제 오피스텔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 쭉 보시면은 관계부처 합동해가지고 내수의 어떤 붐업을 하기 위해서 패키지를 마련했다. 그리고 국내 소비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지역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제 우리가 부동산 투자도 하지만 사실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이제 검색하면 나오겠지만 기획재정부에 가면 나옵니다. 아니면 저희 배포옵션 카페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계 부담을 경감하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내수 동향 여건 점검해가지고 뭐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살려야 된다. 이런 항상 목적이 들어가죠. 그리고 쭉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내용이 잘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뭐 그냥 그런 거고, 네, 중요한 건 우리들이 함께 보는 관심을 갖고 있는 부동산 쪽에 대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관심 있게 좀 봤습니다. 예, 거의 마지막 페이지쯤에 있는데요. 여기 있네요. 자,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 애로 해소. 예, 맞습니다. 예, 사실 오피스텔, 예, 이게 어떨 때는 또 주택으로 인정되고 어떨 때는 또 주택으로 인정 안 되고 뭐 이런 요건들이 또 있고 또 이게 어떤 건 또 DSR 적용이 되고 어떤 것도 DSR 적용이 안 되고 이 가뜩이나 DSR 때문에 대출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요즘인데 이게 그런 여러 가지 혼돈되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힘들었단 말이에요. 또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이게 이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른 거를 투자할 때 지금 그 취등록세가 또 꽤 세잖아요. 1억 이하, 공시지가가 1억 이하면 괜찮은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좀 웬만한큼 투자할 만한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좀, 공시지가가 1억 넘는 곳들이 많죠. 예, 저 지방에, 이런데 외곽에 말고. 예, 그렇다 보니까, 뭐, 주택수에 거의 포함되고, 취등록세 낼 때에도, 그냥 오피스텔 나는 월세용으로 가져간 거였는데, 예, 옛날에 분양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달콤한 말에 내가 이제 녹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샀던 건데, 예, 샀던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안 팔리고 이렇게 애물단지가 될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근데 더 슬펐던 거는 주택수에도 포함이 돼가지고 다주택자가 된 거예요. 음, 정작 내가 사는 집 하나 있고 나는 그냥 월세용으로 그냥 오피스텔 몇 개 가졌던 것 뿐인데, 그죠? 예, 그래서, 갑자기 다주택자가 돼가지고 취등록세도 막 12% 내야 되고, 예. 우리 또 이제 일본에서, 우리 회원님 중에 한 분은 일본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오랜 동안 물론 사시다가 일본에서 또 가셔가지고 오랫동안 살다가 오셨는데 그 사이에 이제 떠나시기 전에 한국에서 오피스텔을 세 채를 사신 거예요. 세 채를 사놓고 가셨는데 난 집도 없고 일본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어머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돼가지고 다주택자라는 거예요. 예, 난 월세 받으려고 월세용으로 해놨던 건데 그래서 주택을 살라고 이제 봤더니 3주택자라서 이번에 주택을 취득하면 뭐 저기 뭐야 12%를 내야 된대요. 취등록세를. 우리 회원님 입장에서는 참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통일을 시키든가 예, 주택수에 포함이 될 거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데 전입
분명히 사무용이라고 했지만 주거용이 아니고 사무용으로서 매입을 했지만 거기에 누군가 임차인이 들어와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거 주거로 인정되고 어떤 건 인정이 안 되고 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정리를 한다는 개념의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 요거는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참 이게 애물단지여가지고 갖고 있는 분들이 그때 어떻게 작전을 많이 짰냐면 오피스텔을 매입하는데 요거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했냐면 임대 등록을 하는 거예요. 임대 등록을 하게 되면 취등록세도 80% 감면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4.6%인데 거기서 또 80%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어요. 물론 10년 동안 또 못 팔아요. 근데 오피스텔은 사실 팔고 싶어도 팔려요, 안 팔려요? 잘 안 팔려요.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그냥 주택수에 포함 안 시키려면 임대 등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가져가는 게 사실 가장 베스트였던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피스텔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 그 세계가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우리 회원님 중에도 여기 미사지구에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시는 회원님 계세요. 네, 거기 계신데 손님이 많다고 합니다. 여전히. 그리고 오피스텔 찾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예. 그래가지고 아주 거래가 활발한데 답답하대요. 왜요? 여쭤봤더니 아니 여기에 오피스텔 구하러 오는 사람은 월세로 살겠다 그러고 아니 그러면은 싸게 사라고 왜 월세 내냐고 싸게 사라고 얘기를 한대요. 왜냐면 오피스텔 주인들은 월세 놓치고 싶지 않고 이거를 팔고 싶다 이거예요. 이거를 팔고 싶다 이거예요. 왜 자꾸 사람들이 월세 들어오려고 그러니? 나 이거 애물단지라서 이거 빨으려고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오피스텔 갖고 있는 사람은 월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매도하고 싶고 거기서 살기는 괜찮기 때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사고 싶지는 않고 별로 오르지도 않고 그냥 월세로는 살고 싶고 이렇게 수요가 전혀 반대 방향으로 크로스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대요.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네. 오피스텔이 차라리 더 있었으면 좋겠대. 더 있었으면 좋겠대. 네,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팔고 싶은 사람도 어때요?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월세를 놓고 있는 형국이었단 말이에요. 네. 참 이게 그러니까 분양할 때 그때 당시에 오피스텔 원룸 하나가 1억 5천 이랬는데 지금 1억 2천에 내놔도 안 팔린대 안 산대요 사람들이. 월세가 막 70만 원, 80만 원이어도 월세 주고 산대요. 예. 이게 지금 이 오피스텔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 실정이었거든요. 근데 자 요런 식으로 조금 해소가 되고 바뀌게 된다면은 그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료 한번 보실게요. 자,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 애로 해소, 주거용 등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 시 실제 약정 만기를 반영하도록 하여 일반 주택 대비 불리한 DSR 산정 방식을 개선하도록 하겠다. 예, 언제부터? 5월 초부터. 네, 지금은 3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하루 남았으니까 예, 끝났다 치고 이제 한 달이 좀 넘어가게 되면 예, 횟수로 한 달이 넘어가게 되면 자, 이게 이제 시행이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 자, 좀 더 확대해 드릴까요? 구체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무슨 내용이냐? 네모 박스 안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현행은 주거용 등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비주택. 예, 맞아요. 예, 오피스텔은 주택법상은 비주택이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누가 전입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주택이 되는 거죠. 자, 대출 만기 일괄 8년으로, 그냥 8년으로 이거는 이제 오피스텔과 관련된, 대출과 관련된 어떤 규정이었었어요. 8년으로 고정되어 DSR 산정 시 동일 가격 아파트보다 불리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 원이신 분이 2억 원 오피스텔 아파트 매입 시, 그러니까 각각 오피스텔을 갖고 있을 때와 아파트를 갖고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대출 1억 원을 받았을 때 연 이율은 5%로 설정된 상황인 거고, 이런 상황일 때 DSR이 어떻게 적용이 되었었느냐. 오피스텔은 대출 만기가 8년이다 보니까 8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서 매입 시 DSR을 30.4%나 적용이 됐어요. 5천만 원, 연소득 5천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그때 당시 어때요? DSR 40%까지만 대출이 나오고 그동안 그 다음은 안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나머지를 DSR 활용하려면은 이제 10%도 활용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갖고 대출까지 갖고 있으면은 이게
내가 다른 무언가를 투자할 때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오피스텔 가격이 안 오르는 건 그냥 뭐 고사하고 뭐 떨어진 것도 뭐 의미 없고 이거 존재 자체가 있기를 거부했었단 말이에요. 오피스텔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주택수에 포함되지 DSR도 엄청나게 잡아먹지. 그러니까 투자를 이 시기에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거, 더 많은 걸 늘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이게 애물단지였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반대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대출 만기가 30년이잖아요, 최하. 예, 이제 어떤 여건이나 청년이거나 신혼부부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좋으신 분들은 막 50년까지도 된단 말이야. 그죠? 자, 근데 원리금 균등 상환이 똑같은 상황 설정이라고 하더라도 매입 시 DSR 30년만 돼도 12.8%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뭐 거의 28%가량을 또 다른 용도로 또 대출 일으키면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오피스텔이 있느니 아파트가 낫던 거지 또. 예. 그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만약에 이게 50년 만기까지 만약에 활용했어 봐. 그럼 DSR 12.8%가 아니라 아마 6% 될걸? 5%막 이렇게밖에 안 될걸요? 그러니까 이게 오피스텔이 이게 8년 만기였던 것이 이게 이렇게 불리했던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다주택자들의 대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 아직 DSR을 적용받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DSR 관리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좀 불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떤 나라에서 운영하는 대출을 받은 것들은 DSR에서 또 빼줘. 근데 오피스텔은 무조건 나라에서 지원하는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DSR 항목에서 또 빼주는 것들도 없어요, 없어. 없어. 전혀 없어. 이게 그러니까 이래저래 오피스텔 보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팔고 싶어 하셨죠. 그죠? 예, 주택수에도 포함되고, 뭐, DSR도 많이 잡아먹고, 그러니까 추가로 뭘 하기에 되게 불편했던 거죠.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DSR 산정 시 일시상환 대출은 8년 만기 적용하되 분할 상환 대출은 실제 약정 만기 적용해서 이제 DSR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아파트와 같게 요 정도 예, 저렴하게 그러니까 만기 이게 실제로 일시 상환 대출은 8년 만기를 적용하지만 예, 분할 상환 대출은 실제 약정 만기 적용 그러니까 더 기간을 늘리는 형태로 이거를 해줄 수 있게끔 한다. 이제 그로 인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이 부담되는 DSR 퍼센테이지가 확 줄어든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여러 가지를 투자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이것마저도 사실은 굉장한 혜택이라고 봐요, 저는. 자, 근데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자, 주거용도 확인된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수 산입에 따른 세부담 문제는 근본적 중과제도 개편을 통해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 네. 자, 주거 용도가 확인된, 뭐 전입 신고된 이런 오피스텔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수 산입에 따른, 자,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주택수에 포함이 됐었단 말이에요. 전입을 하는 순간. 전입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사업자 대 사업자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아, 여기는 뭐 원룸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피스로 이용하고 있구나. 아, 사무소로 이용하고 있구나. 이거는 주택수에 산입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런 거를 주택수 산입에 따른 세부담 문제는 근본적 중과제도 개편을 통해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세부담이 일어났거든요. 이런 사건까지 있었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본인은 이제 1주택이어가지고 그리고 어떤 이제 대학생이었어요. 그 대학생한테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오피스텔에 월세로 살게 했죠. 근데 그 계약 당시에 서로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전입신고는 안 하는 걸로 하고 예, 했단 말이에요.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까 이분이 이제 1주택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여기서 받는 비과세 혜택이 좋았었단 말이에요. 이 차익이 많이 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지켜주겠지 생각하고 이제 매도하고 나서 당연히 비과세 혜택 받고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갑자기 이제 양도세 내라고 이제 때려진 거예요. 아니 왜요? 저 1주택인데요. 그 전입신고 안 돼 있어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웬걸? 이 대학생이 뭘 정확하게 이해하는지도 모르고 계약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그냥 해지 말해서 안 하고 이제 이러고 살다가 6개월 살다가 이렇게 집에서 엄마가 연락이 왔겠지 이제 야야 이거 자꾸 우편물 왜 일로 날라오게 하니 너 빨리 그 주소지 글로 옮겨라 그래야지 우편물 글로 날라가지 않겠니
생각해보니까 그렇거든. 아, 그럼 옮겨야겠네? 그래가지고, 예, 뭐 특별히 말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혼자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한 거예요. 그 바람에 갑자기 이분은 어떻게 된 거야? 이주택자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서 원래 비과세 혜택이 날아가 버린 거죠. 원래 받아야 할 비과세 혜택이. 그래서 5천만 원인가 7천만 원인가 이거 냈대니까 이거를. 전입이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이 이외에도 이 근본적 중과제도 개편, 자, 이 세부담 문제가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이래저래. 굉장히 복잡하고, 야,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뭐 통일되지 않고 너무 복잡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담 문제는 근본적 중과제도 개편을 통해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합니다. 완벽하게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게 맞습니다. 제외하는 게 맞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말로 완벽하게 제외를 시킬 건지 아니면 어떤 세적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땅 하고 나타날지는 모르겠는데요.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정확하게 저는 차단해 줄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희망하고 있고요. 자, 네, 일단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 한시 유예 중인 규제지역 다주택자 중과 근본적 개편, 취득세는 중과제도 개편한 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조속한 법 개정 완료. 자,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내용이 또 추가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작년 12월 달에 발표한 내용이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12월 20일부터 적용토록 한다고 얘기했었죠. 뭐예요? 취등록세 중과하는 부분들. 예, 이게 원래 이제 2주택까지도 1에서 3%까지 낼 수 있게 해주고 규제 지역 말고요. 근데 지금 다 풀렸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또 3주택이 되면은 뭐 4%, 원래는 8%인데 막 12%고 막 이런데 이런 것들을 막 완화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됐죠. 입법에서 통과가 되질 않았단 말이에요. 야당에서 반대를 했어요. 예.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시행령으로라도 진행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런 의지를 분명히 그때 보여줬었는데 아직 명확하게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만간에 적용이 되어져서 좋은 쪽으로 나올 거는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희망하면서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피스텔이 이런 방향이 갑자기 나올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저는 굉장히 이거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너무 많거든요, 지금 상황이. 예, 그리고 오피스텔이 하이엔드급의 오피스텔들은 차라리 괜찮아요. 예, 아예 굉장히 좋고 좋은 입지에 있고 아예 비싼 거 이런 거는 그들만의 또 수요가 있다 보니까 괜찮고 재미가 있는데 사실 이제 막 투자하시는 분들은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오피스텔 갖고 있는 분들 또 뭐 1억대 갖고 계신 분들 사실 이게 마곡지구고 어디군지 이게 짐덩어리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피스텔이. 이런 여러 가지 DSR 나빠, 대출 나빠, 집으로 인정해, 안 해, 막 이런 거론되고, 안 팔린다, 팔린다, 그런 원인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거론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뜩이나 인기도 없는데 더 힘든, 이제, 뭐 부동산을 제대로 알고 투자했다면 이렇게, 오피스텔을 많이 하지 않았겠지만, 모를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내 돈은 묶여있고 팔리지도 않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금 투자 방황하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정확하게 만약에 주택세 포함도 안 되고 DSR도 이렇게 진짜 바뀌고 이렇게 되면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월세용으로 충분히 가져갈 만한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이게 팔리지는 않는 거지. 근데 요렇게 되면 또 팔리는 것도 어느 정도 그러한 부분들도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주택수에도 포함 안 된다 그러고. 왜냐면 대출이 잘 되잖아요. 대출이 잘 됐을 때 DSR도 크게 적용받지 않고. 예. 얼마나 좋아요. 예, 여러 가지 이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이 부동산계에서 꽃 중에 꽃은 뭐 호텔, 모텔이고 또 뭐 토지고 뭐 많지만 창고 공장이고 많지만 그가 중에 정말 안 좋은 것 중에 예, 부류에 속하는 최악에서 이제 바닥에 맴도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오피스텔이었거든요. 기피하는 물건, 예, 1호 대상, 뭐 지식산업센터도 뭐 거의 1, 2위를 다투죠. 예, 물론 제가 말하는 건 전반적인 걸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좋은 입지에 있는 것들은 괜찮아요.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입지에 있는 건 정말 애물단지란 말이에요. 요런 것들이 얼마든지 좀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일 것 같아서 속보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예, 시장이 이랬든 저랬든 자꾸 합리적으로 바뀌고 또 조금씩 완화도 되고 좋아지는 쪽으로, 그리고 거래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자꾸 정부에서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바꾸는 모습들이 좀 보여집니다. 예, 점점점 시장이 자리를 찾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넋놓고 있지 말고 우리도 매입을 통해서, 낙찰을 통해서 자산을 늘려가면서 여러분들의 행복한 부자로 가는 삶을 하루하루 앞당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스타트하우스님 또 경매사냥꾼님께 인사를 주셨네요. 바나나님, 아직 개편 안 상태군요. 네. 자, 보라비미선님, 오피스텔 빨랑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봅니다. 방배동 부자님, 앞으로 오피스텔 매수 문의가 많이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이게 모릅니다. 또 요게 명확하게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하겠다라고, 예, 정의하겠다고 또 나와야 돼요. 예, 그 부분이 현실적이냐, 약간은 또 두리뭉실하냐에 따라서 시장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근거 있는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한 여행자님, 진짜 따끈따끈한 내용이네요. 바타쿠다님, 신분당선 인근 OP 6년 보유한 후 매도하니까 차 떼고 포 떼고 500 남았어요. 그 뒤론 OP는 쳐다보지도 않게 되네요. 맞아요. 이게 신분당선 인근도, 핫한 신분당선 인근도 이러한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 굉장히 그렇거든요, 사실. 나는 된다님, 정책이 자꾸 바뀌니 정말 끊임없이 공부해야겠네요.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하지 마세요. 예, 제가 이렇게 아침 방송에서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공부 안 하고 아침 방송만 보면은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냥 가랑비 옷 젖듯이 그냥 쓱쓱 그냥 시장 상황이 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가지치고 또랑자 맞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죠? 예? 그럼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님도 좋고 뭐 저기도 뽕도 따고 뭐도 따고 하는 생각 안 나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자, 최창일님, 행복한 부자니 감사하대요. 항상 건강하시고 활기찬 하루 되시래요. 좋습니다. 골드모님, 부동산에서 OP 전입 안 하는 조건으로 월세 2만 원 빼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용해 보신 분들은 다시 저기 아실 텐데 그 뭐예요? 사실 사업자로 계약을 많이 합니다. 예, 사업자로. 왜냐면 집으로 인정 안 받으려고 오피스텔 갖고 있으신 분들이 전입 조건 안 해요. 저 사업자 등록증 있는 분하고만 계약할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합니다, 사실. 현장은 그렇다는 거예요. 거의 비율을 보면 5대5? 5대5 정도 되는 것 아니, 어떨 때는 보면은요, 8대2? 전입 받아주는 데는 한 20%? 이게 좀 이게 지역마다 어떤 여건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예? 도랑치고 가자. 그러니까. 내가 참 잘 몰라. 생보자. 그러니까. 릭스님, 멘토님 발빠른 소리 감사드립니다. 네. 음. 그래요, 여러분들. 또 많은 분들이 서로 간에 인사를 나누셨네요.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 예, 저희도 목요일입니다. 저희도 목요일은 항상 바쁩니다. 저녁까지 이제 온라인 실시간 생방송 또 수업이 있다 보니까 예,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도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 또 어떤 바쁜 하루를 또 보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항상 그 와중에도 행복한 생각을 하면서 행복한 부자로 나아가는 오늘 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복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되십시다. 화이팅!